어떤 여성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해 딸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던 그녀였지만 결국 남편과의 이혼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딸만큼은 반드시 잘 키워야 한다는 다짐으로 버텨냈던 그 시절을 지나 세월이 흘러 손자와 손녀까지 태어나면서 다시 내 식구가 한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려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으로 새 사연도 편하게 들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을 넘긴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남에게 털어놓기가 쉽지 않은데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30 중반의 나이에 이혼을 하고 딸과 함께 친정으로 돌아왔을 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때 딸아이가 겨우 6살이었거든요. 밤마다 아빠를 찾으며 우는 딸을 달래면서 저도 몰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낮에는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 저녁에는 딸의 숙제를 봐주고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을 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딸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우리 둘만이라도 행복하게 살자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딸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었어요. 엄마, 아빠 없이 사는 게 힘들지. 하고 묻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우리가 서로 있으니까 괜찮다. 엄마가 아빠 목까지 해줄게. 그때 딸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엄마 고마워. 나도 엄마 도와줄게 라고 말했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딸의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잘 키웠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딸이 결혼 후에도 저와 함께 살자고 하더라고요. 엄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우리 다 같이 살아요. 그렇게 사위까지 합쳐서 세 식구가 되었고 얼마 후 손자와 손녀까지 태어나면서 정말 북적북적한 5 식구가 되었습니다. 여자 셋에 아이 2, 그리고 사위 1명. 누가 보면 시끄럽다 하겠지만 저는 이게 진짜 행복이라고 믿었어요. 아침이면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하고 달려와서 안기고 딸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 엄마 오늘 아이들 좀 부탁해요라고 말하고 사위는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하면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그런 일상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했습니다. 저녁 시간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어요. 손자가 어린이집에서 친구랑 싸웠다는 이야기부터 딸의 회사 업무 이야기, 사위의 고민까지 그 모든 게 저에게는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다시 가족다운 가족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매일 감사했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순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나 봅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오래 가지 못할 줄은 그때만 해도 몰랐거든요. 사실 사위의 어머니 이야기를 딸에게서 들을 때마다 조금씩 불안한 마음이 들긴 했어요. 하지만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딸이 신랑 될 사람을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를 아직도 기억해요. 정말 예의 바르고 착해 보이는 청년이었거든요. 저에게도 깍듯하게 인사를 드리고 딸에게는 정말 다정하게 대해주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평생 맛있는 것만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소중하게 모시겠습니다.
딸에게 프러포즈를 할 때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안심이 되었어요. 딸이 좋은 사람 만났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사위는 정말 세심했어요. 저희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전혀 내색하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말해주기까지 했거든요. 딸도 엄마,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해요.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신혼 초기에는 정말 금실이 좋아 보였어요. 사위가 딸에게 꽃을 사다 주기도 하고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해주기도 하고 보기만 해도 흐뭇했습니다. 저도 우리 딸이 정말 복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몇 개월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일들이었습니다. 사위가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면 급하게 받고 시어머니가 뭔가를 부탁하면 딸과의 약속이 있어도 취소하는 일이 생겼거든요. 여보, 오늘 우리 영화 보기로 했잖아. 딸이 말하면 미안해. 엄마가 급한 일이 있다고 했어.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딸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아들 하나뿐이시니까 그러시는 거겠지 하면서요. 하지만 점점 빈도가 잦아졌어요. 주말에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던 계획도 시어머니 한마디에 취소되고 딸과 둘만의 데이트 약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위는 아들이라면 당연히 효도해야지라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런가 보다 했어요. 효자인 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딸의 표정을 보면서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점점 지쳐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어느 날 딸이 제게 털어놨어요. 엄마, 남편이 시어머니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라해요. 제 의견은 전혀 들어주지 않아요. 그때 저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결혼 전 그렇게 딸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던 사위가 막상 결혼하고 나서는 시어머니에게만 휘둘리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그러는데 내가 너무 이기적이래. 사위가 딸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들었을 때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괜히 제가 나섰다가 딸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될까 봐서요. 그런데 그 효도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욕심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시어머니의 속내를 알게 되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평범한 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좀 까다로워 보이긴 했지만 아들을 아끼는 어머니의 마음이려니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가 늘 딸과 자신을 비교한다는 거였어요. 내가 왜 며느리보다 못나야 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거든요. 딸이 대학 졸업해서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것도, 살림을 잘한다는 것도, 심지어 요리를 잘한다는 것까지도 모든 게 시어머니에게는 경쟁거리였어요. 특히 손자 손녀가 태어난 후부터는 더 심해졌습니다. 할머니보다 엄마가 더 좋다고 아이들이 말할 때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걸 봤어요. 그럴 때마다 사위에게 전화를 해서 내 와이프가 아이들을 나한테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한다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딸이 퇴근해서 피곤해하면서도 아이들 저녁을 차려주고 목욕시켜주는 모습을 보면서도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나보다 잘난 척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 가관인 건 집안의 대소사마다 시어머니가 트집을 잡는다는 거였어요. 명절 때 딸이 음식을 준비하면 이건 너무 짜다, 저건 너무 싱겁다고 하시고 아이들 교육 방침에 대해서도 요즘 엄마들은 아이들을 너무 응석바지로 키운다고 비판하시고
그런데 정말 참기 힘들었던 건 딸이 식당 일을 시작한 후였어요. 딸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해서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손님들 앞에서 딸에게 연박을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치밀어 올라요. 딸이 바쁘게 주문을 받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며느리가 손님들한테 불친절하다. 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님들이 다 쳐다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딸은 그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되었어요. 하지만 손님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나중에 집에 와서 울면서 제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딸은 며느리가 아니라 경쟁자였구나. 아들의 사랑을 놓고 손자 손녀의 사랑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상대였던 거예요.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사위에게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사위는 어머니 편만 들었거든요. 엄마가 그럴 리 없는데 내가 오해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딸의 말은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저분은 엄마가 아니라 경쟁자구나. 아들한테서 사랑받기 위해, 손자 손녀한테서 사랑받기 위해 며느리와 경쟁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났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면서 시어머니의 본성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거든요. 사위가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희망적이었어요. 장사가 잘 되면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딸도 회사 일을 마치고 나면 가게에 가서 사위를 도와주곤 했어요. 처음 몇 달은 나름대로 장사가 됐어요. 단골 손님들도 생기고 매출도 조금씩 늘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딸이 엄마, 이제 좀 안정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위가 장사 경험이 전혀 없다는 거였어요. 재료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장부 정리도 엉망이고 무엇보다 손님 응대가 서툴렀어요. 딸이 옆에서 도와주려고 해도 내가 사장인데 내가 왜 간섭해? 라고 하면서 딸의 조언을 듣지 않았거든요. 점점 장사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발길을 끊더니 결국 하루 매출이 10,000원도 안 나오는 날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사위는 곧 나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더 큰 문제는 사위가 장사가 안 되니까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낮에는 가게에 앉아서 손님 한 명 없는데 소주를 마시고 밤에는 집에 와서도 계속 마시고 딸이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하면 내가 스트레스 받는데 술 한 잔 못 마시냐? 고 화를 냈어요. 빚도 점점 늘어갔어요. 가게 임대료, 재료비, 전기세, 각종 공과금까지 딸의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딸은 제게 와서 몰래 울었어요. 엄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결국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2년 동안 운영했던 가게였는데 남은 건 수천만 원의 빚더미뿐이었습니다. 사위는 그 충격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술만 마시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라고 중얼거리기만 했거든요. 그때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딸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 가족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데 사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술만 마시고 있으니까요. 손자 손녀들도 아빠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몰래 딸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적금을 깨서라도 손자 손녀들이
굶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남편을 잘못 만났어요. 라고 울면서 말하는 딸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내가 아니면 아이들이 어떻게 살겠어. 그런 생각으로 매달 100만 원씩 딸에게 주었어요. 제 노후 자금이었지만 그런 건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가족이 우선이니까요. 하지만 빚은 계속 늘어만 갔고 사위는 여전히 현실 도피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딸이 용기를 내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퇴직금을 털어서라도 다시 시작해보자고 말이에요. 딸이 회사에 다닌 지 벌써 7년이 되었어요. 그동안 정말 성실하게 일했거든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일상을 반복하면서도 집에 와서는 아이들을 돌보고 남편을 챙기고 정말 대단한 딸이었어요. 그런 딸이 어느 날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엄마, 저 회사 그만두려고 해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왜? 무슨 일 있었니? 하고 물어봤더니 퇴직금을 받아서 다시 식당을 해보고 싶어요라고 하더라고요. 딸아,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지난번에도 실패했는데 저는 걱정이 되어서 말렸어요. 하지만 딸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엄마, 이번엔 다를 거예요. 제가 직접 할 거예요. 남편한테 맡기지 않고. 딸의 눈빛이 달랐어요. 예전에는 남편에게 의존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책임지겠다는 각오가 보였거든요. 이번엔 진짜 잘해볼게요. 안 되면 우리 정말 끝이에요.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사위도 딸의 결심을 듣고 신이 났어요. 이번엔 내가 제대로 도와줄게. 지난번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정말 다시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술도 끊겠다고 약속했고요.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딸이 이렇게 용기를 내는 게 대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하지만 딸의 굳은 의지를 보니 말릴 수가 없었어요. 알겠다. 엄마가 도와줄게.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다 도와줄게. 저도 각오를 다졌어요. 딸이 이렇게 결심했는데 엄마인 제가 지지해주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어요. 퇴직금으로 작은 식당을 얻었어요. 이번에는 딸이 직접 메뉴를 정하고 인테리어도 신경 쓰고 무엇보다 손님 서비스에 집중했어요. 저도 매일 가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딸이 요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받쳐줬어요. 사위도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침 일찍 가서 재료 준비하고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이번에는 정말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자 손녀들도 새 가게를 보러 와서 할머니, 우리 엄마 가게 예쁘죠?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번에는 잘 될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몇 주 지나니까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기 음식 맛있어요 라고 말해주시는 손님들을 보면서 딸도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엄마, 이번엔 진짜 될 것 같아요. 딸이 환한 얼굴로 말할 때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온 가족이 한마음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다시 희망을 찾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잘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 성공의 기운이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가게가 잘 되기 시작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생긴 거예요. 딸의 요리 솜씨가 정말 뛰어났거든요. 와, 여기 진짜 맛있다. 비법이 뭐예요? 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딸은 정말 뿌듯해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몇 년 동안 고생만 하다가 드디어 빛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매출도 크게 늘었어요. 하루에 100만 원씩 나오는 날도 있었고, 주말에는 더 많이 나왔어요. 딸이 엄마, 이제 빚도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가게가 유명해지니까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깟 장사라고 무시하더니 이제는 손님들 앞에서 우리 아들이 사장이에요라고 말하면서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어요. 어머니, 손님들이 불편해하실 수 있어요.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왜 여기 있으면 안 돼? 내 아들 가게인데. 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손님들이 다 쳐다보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으시더라고요. 더 가관인 건 시어머니가 가게 운영에 간섭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메뉴가 너무 비싸다. 서비스가 엉성하다.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 든다. 등등. 하루에도 몇 번씩 트집을 잡으셨어요. 다른 원칙을 지키려고 했어요. 어머니, 이건 저희가 결정할 문제예요. 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감히 나를 무시하냐? 몇 폭발하셨어요. 내 아들이 사장인데 며느리가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냐? 그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사위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머니 편만 들었어요.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너무 고집 부리지 마라고 딸에게 말하면서 시어머니를 달래려고만 했거든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점점 불안해졌어요. 딸이 이렇게 힘들게 일궈놓은 가게를 시어머니가 망쳐놓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큰 일이 터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과연 제 예감은 맞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딸이 평소처럼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야, 너 나한테 대드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내가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제 참을 수가 없다. 손님들이 가득한 점심시간에 시어머니가 딸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딸은 당황해서 어머니, 손님들이 계시니까 나중에 이야기해요. 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더욱 화를 내셨어요. 손님이 뭐가 중요해? 내가 지금 화가 났는데. 꺼져라. 내 아들 가게에서 당장 꺼져. 시어머니가 딸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딸이 전화로 저에게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들려주고 있었거든요. 스피커폰으로 말이에요. 손님들도 모두 당황해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밥을 먹고 싶겠어요? 딸이 그렇게 힘들게 쌓아온 가게의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엄마, 딸이 전화기 너머로 저를 불렀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요. 가게 다 빼요. 이혼할 거예요. 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그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미영아, 스피커폰 켜놔라. 내가 말 좀 할게. 그리고 시어머니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안사돈, 그만하세요. 이 가게 건물이 누구 것인지 아세요? 제 것이에요. 제가 그동안 힘들게 모은 돈으로 산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놨어요. 사실 딸이 퇴직금으로 가게를 차릴 때 저도 제 전 재산을 털어서 건물을 사줬거든요. 딸이 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아들 자랑을 하며 잘난 척하는 게 싫어서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는 말 한마디 못하고 계셨고 사위도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을 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딸이 퇴직금 털어서
가게 차릴 때 저도 제 전 재산 털어서 이 건물 사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왜 모르셨을까요? 아들이 사장이라고 자랑만 하시고 정작 누가 뒤에서 도와주는지는 관심도 없으셨나 봐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완전히 기가 죽으셨어요. 그렇게 기세등등하시던 분이 말 한마디 못하고 계셨거든요. 사위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사장이라고 자랑스러워하던 가게가 사실은 장모인 제 도움으로 이뤄진 거였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된 거죠. 미영아, 이제 정말 그만해라. 엄마가 모든 걸 정리해 줄게. 저는 딸에게 말했어요. 더 이상 제 딸이 이런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딸은 정말로 이혼을 결심했어요. 엄마, 저 이제 못하겠어요. 정말 못 버티겠어요. 딸이 그렇게 말할 때 저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결정을 내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위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나 봐요. 미영아,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이번엔 정말 달라질게. 라고 매달렸지만 딸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후였어요. 당신은 몇 년 동안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잖아요. 어머니가 저를 모욕할 때도, 손님들 앞에서 망신을 줄 때도 당신은 항상 어머니 편만 들었어요. 딸의 말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았어요. 시어머니도 뒤늦게 사과하려고 하셨지만 이미 늦었어요. 며느라, 내가 좀 심했나? 미안하다. 고 하셨지만 딸은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딸이 제게 말했어요. 엄마 팔자 닮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닮았네요. 그때 제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제가 겪었던 그 고통을 딸도 똑같이 겪게 하고 말았구나 하는 생각에요. 하지만 괜찮아요. 엄마,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아요. 딸이 그렇게 말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았을 때 저는 울컥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강하게 자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손자 손녀들에게는 아빠와 엄마가 이제 따로 살기로 했다고 설명해줬어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이더라고요. 오히려 예전보다 집 분위기가 밝아진 걸 느끼는 것 같았어요. 이혼이 확정된 후 저희는 다시 내 식구가 되었어요. 저와 딸, 그리고 손자 손녀.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서로를 지켜주는 힘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딸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고 저는 손자 손녀들을 돌봐주면서 딸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아이들도 할머니가 있어서 좋아요. 라고 말해주거든요. 저녁이면 내 식구가 모여 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어요. 예전처럼 복잡한 갈등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이에요. 엄마, 이게 진짜 가족이었구나. 어느 날 딸이 저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 고생한 끝에 찾은 진짜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힘들어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정말 평온해졌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우리끼리만 행복하면 되니까요.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은 변할 수 있지만 진짜 가족은 끝까지 남는다고요.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게 진짜 가족이라고요. 손자가 할머니, 우리 계속 함께 살 거죠? 라고 물어볼 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해요. 그럼 할머니가 너희들을 끝까지 지켜줄 거야. 그리고 속으로 다짐합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저와 딸이 겪었던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정말 사랑 가득한 가정에서 키우겠다고요.
지금 저희 가족은 작지만 단단해요. 서로를 믿고 서로를 지지해주는 진짜 가족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진짜 사랑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가족은, 진짜 사랑은 반드시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저희 가족이 증명해 보이고 싶어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클릭 한 번이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